파면 선고 이후에 신난다라고 했지만은 뭐 개헌 쓰나미도 정말 말씀하신 것좀 있었고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 이거 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뭐 어떻게 만행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최지문 교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슈퍼챗 릴레이 슈퍼챗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직 노종면 의원 시간에 좀 들어왔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었고 박봉규 시간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새신랑 신인규냐 헌신랑 최진봉이냐 나이 지금 몇 살인데 내가 헌신랑이라니요. 지금 오래된 결혼한 지가 몇 년 그렇죠. 구신랑, 구신랑이냐 신신랑이냐 구신랑이냐 한번 대결 또 슈퍼챗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여행도 안 갔다는 점을 꼭 강조해 주십시오.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지금 새신랑 앉아 있다. 종라인 화이팅입니다. 종라인 화이팅. 네. 결과만 기대해 꼭 이겨야 보겠습니다. 됩니다. 오늘은 제가. 네, 이길지 새신랑한테 몰표가 나올지 몰표 좋습니다. 오늘. 뭘 슈퍼챗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최지문 교수님 어제 한덕수 대행의 이 행태 이완규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시원할 욕을 뻔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이가 안 특별히 됩니다. 듣고 싶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이게 할 짓입니까?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기가 뭔데 자기가 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대체? 대통령만 지명하게 돼. 대통령 예,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만 지명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대통령.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이 지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거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내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결고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네. 윤석열이 파면된 날이 4월 4일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리고 어제는 4월 8일이에요. 4일 지났어. 4일. 네. 4일 동안에 인사검증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자기가 뭐 누구를 고를지를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한덕수 두 사람의 뭔가 이 연락이나 아니면 네. 교감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한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4일 동안 검증이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완규 이 사람한테 법제사장한테 네. 말을 전한 게 그 전날이라잖아요. 인터뷰를 이완규 씨가 그렇게 했어요. 이완규 법제사장이 언제 연락받아요? 그러더니 그 전날 연락받았다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보통 인사검증하면요, 한 번도 두 분은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해봤잖아요. 예전에 그래요. 문재인 해보셨어요? 정부터 해봤는데 종이에 사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 체크하고 가족 뭐 주민번호 이런 거 다 쓰고요. 체크 다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서 검찰, 뭐 경찰, 국정원, 뭐 관련된 기관, 뭐 세무서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증을 하려면 본인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미리 네.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별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한 달 이상 걸렸어요. 그거 하는데. 근데 예. 이완규 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지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루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미리 이제 준비가 돼 있던 당연히 인사다. 그래야죠. 근데 그 이완규 뒤에는 씨가 윤석열이 있다. 그 전날 들었다고 하는 건 네.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검증을 했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직접 본인이 했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수사해봐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뭐 지금으로서 알 수는 의혹이 없지만 강하게 든다. 퇴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퇴임이 아니지 파면당한 윤석열 네. 전 대통령과 한동훈이래 또 한덕수 총리 사이에 무슨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한간에 흘러다녔잖아요. 헌재 재판관 뭐 물망이 오르고 뭐 하겠다는 이런 얘기 있었다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사람. 네, 그 명단도 사실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명을 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건 유법의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행위마저도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윤석열과의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어서 이건 그야말로 파면된 사람이 인사에 개입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그 뒤에 내란 숙에 윤석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캐리 정구님께서 네. 교수님 뵈면 그날 기분이 좋아져요. 늘 감사해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제가 노종면 의원 인터뷰할 때 슈퍼챗
안 읽어줬다고 캐리 왜 안 조모님께서 읽어줬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언급은 했습니다 제가. 추석에 선물도 받고 이런 식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꽃님께서 저는 참다 결혼 26년 살고 이혼했는데 30년 참고 살아오신 최진봉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하실 거예요? 자기 디스를 하면서 대단합니다. 예. 교수님.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존경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눈꽃님은 거예요. 본인 디스를 존경합니다. 안겠지만 전 이제 3일 됐습니다. 4일 되네요. 4일. 잘 눈꽃님 말 잘 들어라. 예. 네, 잘 새기겠습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아니 근데 저는 뭐 이완규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좀 밀어놓더라도 네. 지금 한덕수가 한 행태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중대한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덕수는 이제 앞으로 덕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강도라고 불러야 됩니다. 한강도. 한강도.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다. 제가 왜 강도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어딥니까? 음. 위헌을 바로잡고 이번에 심지어 내란행위까지도 바로잡음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헌법을 수호하는 곳에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임명하겠다? 모순이죠. 그렇대요. 어불성설이고 그렇네요. 자기 모순이죠. 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마은혁 재판관 지금 재판관입니다. 오늘 임명했으니까 마은혁과 이완규를 동치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 몫을 국회가 선출한 것 음. 그거를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임명 안 한 게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위헌이라서 네. 권한쟁의 가서도 8대 0으로 깨진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완규는 뭐냐? 이완규는 대통령 몫이거든요. 대통령 임명 몫 3개가 있는 세 석이 있는데 세 자리 중에 하나를 지금 이완규 주겠다는 거고 네. 함상훈인가 이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완규를 임명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고 헌법재판관 6년이에요. 차기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기관을 구성해야 되는데 한덕수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그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강도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대통령이 그럼 어떤 권한으로 행사합니까?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에 대한 도전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은혁을 임명 거부한 것도 국회에 대한 도전, 국민에 대한 도전, 헌법 위반이고 지금은 반대로 이완규를 임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위헌을 지금 동시에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들은 이런 배경 내용을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아니 마은혁도 임명했고 이완규도 임명했는데 왜 시비를 걸어 왜 내로남불이야라는 식으로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그 고대의 명언이지 않습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우리 정의의 정인데 네. 정의의 정인데 어떻게 지금 다른 걸 가지고서 뒤섞어 가지고 한덕수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자들은 정말 전 정신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헌법학회에서도 네. 이 중대한 위법에 대해서 당장 철회해라. 네. 위헌을 바로잡은 지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한덕수가 또 나대냐. 정말 나댄다고 봅니다.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 없고요. 네. 어떻게 해야 한덕수 됩니까? 이 한강도의 짓에 대해 가지고는요. 네. 이건 뭐 모든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직권남용으로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아, 자신에게 직권남용이다. 부여된 권한 이런 식으로 행사할 수 없어요. 네. 헌법을 파괴하는 직권남용에 전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금 직권남용 말씀하셨고 이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이 주장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한덕수 탄핵.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재탄핵을 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 최상목 탄핵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좀 밀려 와서 틈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탄핵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해야죠. 저는 네.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법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헌법 위반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네.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는 걸로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뭐 마은혁 재판관 같은 본인이 또 말하는 또 180도 바꿨어요. 100일도 안 되는 사이에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3명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니까 그건 국회에 추천한 몫이에요. 근데도 그걸 임명 안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건 자기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대행이니까. 사람이다. 대행이니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소극적인 건데 사실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업무가 돌아가도록 국가 행정의 업무가 돌아가도록 최소한 행동만 하면 돼요. 네. 본인이 지명하는 건 적극적 행동이지만요. 지명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나 대법원에서 추천에 올라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절차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추천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은혁 재판관도 마찬가지 개념. 네. 세 명 중에 그때는 3명 다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첫째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말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네. 적극적 행동을 해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건 소극적 행동 중이라고 못하겠다고 해놓고 이주환은 지명을 해버려 자기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 행동이냐고요. 이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탄핵해야지. 탄핵해야 어떻게 된다. 하라고요? 예. 그럼 이걸 봐요 계속? 놔둬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비판 있고 역풍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탄핵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계속 국정을 하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네. 선거 기간 동안 선거를 잘 관리하겠어요? 공정하게 하겠어요? 지금 한덕수 행동을 보면 선거 관리, 대선 관리 공정하게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런 행동을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아니 정치판을 흔들려는 시도 아니에요 이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니에요. 그렇네. 대선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려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고 윤석열 주장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선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부 수반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대행으로 인정 못 하겠어요. 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봐요. 빨리 탄핵해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대선도 공정하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어떤 일을 벌일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냥 서슴없이 해요. 이런 사람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단어를 안 쓰겠지만 신기 변호사 말했던 한 땡땡 네. 그런 일을 한 사람을 계속 대행 자리에 앉혀놓으면 돼요? 강도.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한강도. 안 된단 말이에요.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강탈해버린 그러니까 강도다라는 그래서 표현을 저는 했는데 탄핵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지금 SY님께서 4, 5일 딱 이틀 후련하고 일요일부터 다시 왕밤 고구마 나날입니다 하시면서 시원한 박봉규 사이다 벌컥 이렇게 그다음 해주셨는데 읽으세요. 그다음 최 교수님 팬이지만 예, 예. 오늘 오늘은 슈퍼챗은 신혼여행도 신혼여행한테. 포기한 제가 신변님께 양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양보하겠습니다. SY님. 양보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몰아주십시오. 그러게요. 예. 물론 근데- 저에게 오는 돈은 아닙니다. 다 오마이 TV에 가니까 신인도가 오해하지 마시고. 다 가져갑니다. 예, 네. 저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제 팬이라는 사실이 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SYY.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김태환님 슈퍼챗 주셨는데 트럼프하고 통화도 했어요. 자기가 뭔데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어제 한덕수가 트럼프와 통화도 했다고. 자 한덕수 탄핵 문제. 근데 저는 이제 예. 한덕수 처리 문제가 상당히 저는 고도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 탄핵을 해도 수천 번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덕수의 죄는 이거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직무유기. 네. 직무유기를 했고 마은혁 재판관 때. 음. 그리고 지금은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행사했어요. 이완규 임명. 네. 이거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그러니까 두 가지의 범죄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범죄 비리 백화점이에요. 한덕수는. 그래서 저는 당장 탄핵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으로는 정말 1000%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파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는 오히려 한덕수가 이런 짓을 하면 전 당연히 날려버려야겠다고 말을 했겠지만 지금은 국면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네. 파면은 이루어졌고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공고는 이미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를 이제 탄핵을 해서 헌재에 갔을 때 헌재가요. 한덕수가 그 전에 했던 위헌 사항으로도 한번 헌재 갔다 왔잖아요. 그때는 지금의 위헌보다는 훨씬 더 적었던 거고 또 적었던 거기보다도 이미 본인들이 헌재가 한 번 한덕수를 직에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덕수를 탄핵을 넣었을 때 이게 다시 한번 또 직에 복귀될 가능성이 저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들은 자기가 한번 판단했던 거를 뒤집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똑같은 재판부가 물론 사안은 좀 다릅니다만은 한덕수에 대해서 또 탄핵을 심리했을 때 이걸 만약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해버릴 때는 정말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네. 전 이게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덕수를 진작에 헌재에서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복귀를 시켜놓으니까 이 지금 상황을 꼬아놓은 지금까지 거거든요. 온 거. 그 제 대안은 뭐냐면 네. 최상목 탄핵은 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상목 탄핵을 통해서 한덕수의 위헌 부분을 같은 내용이니까 저는 바로 잡는 걸 하고요. 지금 이 임명한 사안 있잖아요. 네. 이완규에 대해서는 이완규에 대해서 저는 포인트를 새 정권이 출범하고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 한덕수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이 좀 분산되는 거는 네.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한덕수의 잘못은 당연히 형사처벌 받아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새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네. 바로 저는 한덕수 수사의 1호로 저는 착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내란 수사와 지금의 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까지 형을 더해서 형량이 꽤 길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노사면 선언을 통해서 네. 저는 한덕수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을 반드시 형사처벌로 그러니까 몸으로 아. 다 때우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탄핵으로 해가지고 바로 끝내는 것보다는 한덕수가 지금 잘못한 행동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이런 여론전이 지금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똑같은 재판관이고 오히려 저쪽 반대 진영에서 네. 말하는 얘기에 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여론 선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 한덕수에 대해서 뭐 탄핵, 바로 탄핵 아니면 또 상황을 여론을 좀 보면서 최상목 탄핵부터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완규 지명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아야 됩니다. 그게 문제인 이거 변호사님 보시면 어떻게 막을 수 일단은 있어요? 어떻게 국회에서 막아야 됩니까? 권한쟁의를 넣기 때문에 네. 권한쟁의와 가처분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을 통해서 이 위헌성의 중대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막아주면 이완규가 이제 못 가니까 헌법재판관 막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건 뭐 정말 상정할 수 없는 일인데 네. 만에 한해 이완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음. 전 그 상황이 오면 전 이완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도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탄핵을 통해서 이완규의 직무정지를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도 최후의 수단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완규가 절대 헌법재판관에 갈 수 없도록 저는 네.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국회가 한 권한쟁의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을 지금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저 재판관들로부터는 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기 때문에 네. 임명할 수 없다라는 헌법소원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완규의 임명을 저지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규 어떻게 그러니까,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예. 탄핵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규 변호사 말처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네. 일단 누구야 한덕수가 그냥 임명을 해버리면 만약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뭐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죠.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임명이 되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한덕수를 탄핵시켜야 돼요. 임명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예. 한덕수가 그 자리에 있는 한은 그런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지명을 했고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청문회에 넘기려고 하고 뭐 청문회 안 받는다 해도 막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정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임명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또 법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걸 현실로 놓고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가 정말 그냥 뭐 이완규가 계속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빠른 방법이 한덕수 탄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이 가져올 수 있는 뭐 역풍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보다 더 우려되는 건 이완규가 임명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 상황을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거나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근데 그걸 우회해서라도 뭐 정말 이런 표현 미친 척하고 네. 한덕수 입장에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경우는 논란이 훨씬 심해져요. 복잡해지고 지금의 상황보다. 그 임명권을 갖고 있는 한덕수를 끌어내려서 임명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그 다음에 오는 인간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그런 상황은 또 예견될 수 있지만 시간을 일단 벌고 18일 전에까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뭐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당장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탄핵이란 방법을 통해 이걸 멈춰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당장.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 우리가 그 최고위 말씀도 들어봤지만 이게 권한이 없는 행위예요. 제가 아까 직권남용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앞에 마은영 임명 안 한 거는 직무유기라고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기도 한데 뭐 그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행위를 우리가 놓고 보면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없는 그냥 자기 혼자 지금 임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무효인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가.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원천 무효의 행위를 지금 한덕수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저도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탄핵을 통해 가지고 인용이 100% 나온다고 하면은 저도 뭐 탄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덕수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재판부가 한번 돌려보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조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또 한 번 한덕수를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민망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또 돌려보내는 이상한 결정을 또 하는 건데 네. 그랬을 때는 한덕수한테 이건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게 될까봐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사후적인 부분을 조금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핵심은 그겁니다. 뭐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게 이완규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최소한으로 이런 모순적인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대책들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의 결정도 예를 들면 헌재가 최소 50일에서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덕수가 대선이 끝나기 전에 탄핵 판결이 나와가지고 돌아올 거냐 하는 부분도 시간적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지나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헌재가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만약에 추진했을 경우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50일 안에 할지 또 50일을 좀 넘겨서 할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선은 이제 뭐 60일, 5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런 우려들도 일단 탄핵을 하고 나서 시간이 벌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 슈퍼챗을 보니까 신인규 변호사 응원한다는 새신랑 신인규 변호사 응원하면 대리 기사님이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가을비님 트리플 탄핵이 필요합니다. 왜 심우정은 섭섭하게 빼시나요? 임명이 된다면 헌재도 사라집니다. 그냥 탄핵이 답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망가졌는데 더 망가집니다. 국민도 삽시다. 이런 의견도 주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심우정도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심우정은 바로 구속시켜야 돼요.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거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다 있습니다. 네. 저는 공수처의 의지에만 달려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정도 나온 사안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우정은 뭐 탄핵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탄핵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바로 그냥 구속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심우정은 구속으로 빨리 공수처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런 댓글이 있네요. 이승준님께서 신 변호사님 저쪽으로 안 가실 거죠라고 물어보시는데 저요? 저쪽이 어디죠? 저쪽이 어딘가요? 어디? 국민의힘을 말하는 건가요? 국민의힘? 저는 그 보수의 종말, 네. 종라인의 지금 수계이기 때문에 종라인입니다. 종라인. 종라인이다. 갈 수가 없다. 종라인.